여러분, 저는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는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불 속으로. 자, 요즘 주식시장이 굉장히 핫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떨어져야 정상인 주식이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2020년 부동산 고수들이 팔아버리고 갈 곳을 잃은 그 자금들이 다시 주식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은 자금이 사라졌으니까 슬슬 떨어질 일만 남았고요. 자, 부동산에서 떼돈을 번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더 크게 불리려고 하는, 마치 노무현 정권 말기와 비슷한 10여 년이 지난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주식 부동산 열풍과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젊은 사람들까지 주식하진 않았던 반면에 지금은 어린 나이에도 주식을 찾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때와의 공통점은 모든 거품은 꺼진다는 거죠. 일단 저는 주식시장에 대한 걸 예측을 하진 않겠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도 예측이 불가능한 게 주식시장이니까요. 학자들이 분석은 잘할지 몰라도 이 예측이라는 분야에서는 주식시장에서 그다지 쓸모가 없습니다. 주식은 사실 사람들의 심리를 읽어야 되니까 차라리 심리학자가 더 주식을 잘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얘기할 거는 제가 주식시장을 봐오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느낀 점입니다.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주식시장을 지켜보고 있고요.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투자하고 있을 때도 투자하지 않을 때도 지켜봤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식 오래 했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죠. 저도 수익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쌓아놓은 돈이니까 제가 10년 동안 얻었던 그 경험들이나 통찰이 돈을 벌어다 주진 못해요. 오늘 저는 주식을 잘하는 스킬 같은 걸 돈을 더 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덜 날리고자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보는 가치관을 먼저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주식을 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식은 도박장이 될 수도 있고 투자처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은 주식을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의 가치관은 다르겠지만 저는 둘 다라고 생각을 해요. 도박의 개념도 있고 투자의 개념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되고 투자처가 될까?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안내원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주식시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도박장으로 안내를 도와드릴까요? 아니면 투자처로 안내를 해드릴까요? 여러분이 만약 도박을 하려고 들어왔으면 주식시장은 도박장이 될 거고요.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으면 투자처가 될 겁니다. 자기가 저는 투자처로 해주세요 이렇게 안내원에게 말해도 극단적으로 베팅을 하고 자주 사고 팔고 급등주를 좋아한다면 자기의 행동과 마음에 따라서 자동으로 그 위치가 변경이 됩니다. 자기가 앉은 자리는 점점 도박장으로 변해갈 거고요. 자신이 잡고 있던 서류와 펜은 자기도 모른 사이에 300만원짜리 칩으로 변할 겁니다. 바로 이 마음가짐과 행동에서 주식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인지 투자를 하는 사람인지가 갈리게 됩니다. 자, 도박을 하러 온 사람과 이 투자를 하러 온 사람, 이 차이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박을 하러 온 사람은 가격이 비싸도 매수를 하지만 투자를 하러 온 사람은 가격이 비싸면 절대 매수하지 않습니다. 사실 도박하는 사람들은 판돈을 크게 불리는 걸 좋아해요. 이 도박이라는 거는 이길 땐 굉장히 짜릿한 감정을 선물하지만 그 승부 직전에 심리전을 걸거나 판돈을 거는 그런 상황은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불쾌한 감정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죠. 돈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사실 1000만원을 건다고 죽을 것처럼 괴로운 것도 아니고 100만원을 건다고 스트레스 아예 안 받는 것도 아닙니다. 보통 자기의 월급 절반 이 정도 되는 돈이 걸리면 거의 공통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돈의 액수가 얼마가 되든 말이죠. 그래서 어차피 스트레스를 받는 거 50만원씩 판돈을 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5천씩, 5억씩 거는 게 좋겠습니까? 어차피 도박을 하는 순간 이성적인 생각은 멈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50만원을 걸든 5천만원을 걸든 불쾌한 감정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 스트레스 받는 건 매 한 가지인데, 비슷한 스트레스라면 차라리 크게 걸어서 크게 먹자. 50만원으로 5천만원 벌려면 최소 100번은 스트레스 받으면서 베팅을 해야 되지만 5천만원 판돈으로는 단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니까요. 어차피 도박을 하는 시점에서 이성적인 사고를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이렇게 심리적으로 손실 덜 보는 전략이 유리하겠죠. 그래서 대부분 도박 상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큰 돈을 거는 걸 좋아하는 건데, 결국 그 도박의 특성상 50대 50 혹은 그 50보다 더 불리한 확률로 큰 돈을 날리기도 쉬운 거죠. 주식에서는 그 도박적인 성향이 투자 실패로 이어집니다. 물론 도박수 비슷하게 걸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100명이면 100명 다 인터뷰를 해보세요. 비싼 가격에 절대 안 샀습니다. 아무리 전재산 1억, 2억을 다 건다고 해도 비싼 가격에 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여기서 이 도박하러 온 사람에 비교를 해서 투자하러 온 사람들을 얘기해보고 싶은데, 투자하러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비싸면 안 됩니다. 마치 장사를 하듯이 생각하시면 돼요. 원가가 300원짜리니까 이게 시중에 경쟁사 제품이 1000원 정도인데, 우리도 똑같이 가격 1000원에 맞추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해서 게다가 200원 정도 이익을 남겨야겠네 마인드가 투자의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 원칙은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가격이 비싼 거, 이미 고점이 오른 거, 이거는 거의 1000원짜리 시중의 이 제품을
원가 900원에 사가지고 100원 이익 남기려는 거예요. 100원 이익 남기기도 힘들겠죠? 심하면 이 도박 성향이 극대화된 사람들은 시중에 팔리는 게 1000원짜리인데 1300원짜리 사가지고 300원을 손해보는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주식에서 잃을 수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주식시장을 도박장으로 보는지 아니면 투자처로 보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뇌와 생각, 이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제 행동이 결정을 합니다. 본인은 분명히 투자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판돈이 커지는 걸 좋아하고 급등주에 투자를 하며 30~40%의 손실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뇌가 나는 이게 투자를 하는 중이야 하면서 본인 스스로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장사 잘하고 원가 싸게 떼와가지고 비싸게 팔고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을 그렇게 매수한 사람들은 이 주식이 비싼 게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도 분명히 이 가격이 싸다고 생각했으니까 샀겠죠. 비트코인이 1억을 찍을 거니까 지금 2천만 원은 너무 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적정 가격을 모르니까 싼 가격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결국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숫자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준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딴 거 안 봅니다. 그냥 PBR만 봅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을 텐데 이것만 보는 이유, 이 PBR이라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을 모두 합친 시가총액이 회사 전체 자산과 비교해서 몇 배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제가 집이 10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빚도 10억이에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도 저 집을 강제로 빼앗아오면 10억이 회수가 되긴 하는군. 근데 제가 집이 10억짜리가 있는데 빚을 20억을 땡겼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놈은 빚이 자산의 2배네. 어쩌면 내가 10억 정도 떼먹힐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이 은행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억 집이 있고 빚도 10억 있는 사람, 그리고 10억짜리 집이 있고 빚은 20억 있는 사람, 과연 어느 쪽이 우량채권이고 어느 쪽이 부실채권일까요? 당연히 빚이 20억인 사람이 불안하겠죠. 내 돈 떼먹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 PBR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만 보시면은 여기 삼성전자를 가져왔는데 39,000원, 거의 4만원 돈이죠. 삼성전자가 망한다고 해도 모든 공장, 자산 이런 걸 현금화해서 다 합쳐도 주당 4만원 정도의 가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은행이 돼봅시다. 은행도 대출을 그러니까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일반인에게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현재 주가는 7만원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 정말 극단적이지만 나머지 3만원어치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죠. 물론 삼성전자가 파산하고 부도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LG전자를 보시면 거의 1.1배 근접을 하는데 주가가 거의 9만원? 그러니까 LG전자 자산을 다 팔면 3,000원 정도만 손해보고 거의 채권을 다 회수 가능하다. 물론 LG전자와 삼성전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시장 점유율이 있고요. 그까지 다 포함한 게 저 가격, 어떤 분은 PBR이 2배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현재 많은 종목들이 그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시장 분석 이런 걸 복잡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개념으로 항상 봅니다. PBR 저 1배 그 정도면 손실 날 일은 없겠다. 그냥 원칙을 지키며 PBR 0.6배 이런 주식이 아니면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잃기 싫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PBR이 20배 넘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아도 7,000원밖에 안 나오는 주식인데 주가는 15만원 이렇게 나올 때 저는 도박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미친 20배가 넘는 주식은 절대 여기서 돈을 아예 못 번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수익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위험한 거 싫으신 분들은 이런 거 절대 사지 마세요. 이런 주식은 내가 전세금을 5억 정도 들고 들어갔는데 집주인 돈이 200만원 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회사를 판단할 수는 제발 기본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식 쉬워 보이죠. 스마트폰으로 뚝딱 하고 계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가격에서 매수 버튼 누르고 매도 버튼 눌러서 팔면 그 결과에 따라서 돈을 얻거나 잃습니다. 이런 거래의 간단함 때문에 주식은 도박이라고 욕을 먹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접근을 쉽게 해야지 호구가 되어주죠. 주식하는 분들이면 적어도 재무제표가 손해를 보고 있는지 정도는 아셔야. 도박을 시작해도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뭐니 38강땡이 뭐니 룰을 외우고 들어가는데 왜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인 룰을 숙지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각종 지표나 용어 이런 거 다 외우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초보 입장에서 정말 어렵고 안 해도 돼요. 저도 처음에 정말 그거 이해하는데 어려웠습니다. 내가 요즘 사람들이 너무 암기식으로 책을 제대로 이해도 못했는데 다 읽었다고 착각하고 나는 배울 게 없다면서 이렇게 착각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식 공부는 시험 쳐가지고 점수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돈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애매하게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재무제표에 적자를 보는지 흑자를 보는지만 판단을 하세요. 여기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가 안 찍혀 있으면 일단 합격입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여기 적자인지 아닌지만 보세요. 저도 뭐 여러 가지 다 봤는데 어차피 일반인 공부도 안 한 레벨에서 제한된 정보로는 아무것도 결론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본인이 지적 호기심에 따라서 계속 추가하면서 배우면 됩니다. 아니 적자 회사도 뭐 10배 상승하고 그런 거 있지. 저는 오늘 그런 회사를 뭐 발굴하라는 게 아닙니다. 똥을 밟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그 똥 안에 다이아몬드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파헤치다 보면 다이아몬드가 발견될 수도 있어요. 적자 회사에서 10배 대박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냥 다이아몬드 안 받고 맙니다. 똥 안 파헤칠 거예요. 어차피 뭐 10배 폭등 그렇게 하더라도 제자리를 찾아가는 게 정상이고요. 흑자냐 흑자냐 여기만 봐도 웬만하면 잃기 쉽진 않아요. 그리고 그 회사가 계속 성장한다면 어느새 주가는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진짜 돈을 잃고 손절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른 데서 먹으면 되지 여기서 왜 시간 손해보고 있어. 이거 뭐 3년은 고생할 것 같은데 빨리 나가는 게 좋지 않겠어? 사실 맞는 말입니다. 손절할 타이밍에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손절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요. 손절을 자기의 원칙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손절을 하고요. 다음엔 절대 손절을 하지 않도록 해야지 3% 하락이네 손절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500만원 원금으로 시작했는데 뭐 50만원 손절하고 이 나머지 450만원을 또 시작하면 다음 수익은 10%를 벌었다고 쳤을 때 만원이 아니라 45만원입니다. 이렇게 원금이 수익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드머니인데 이 원금을 까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원금이 작아지면서 얻는 손실을 항상 간과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손절을 절대 하지 않을 방법 바로 손절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아주 낮은 가격에 사는 겁니다.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 있을 만큼 긴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에 끌려서 손절하는 거 굉장히 좋지 않아요. 아직도 시장에는 낮은 가격에 소외받은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PBR 낮은 주식은 차트상의 위치도 굉장히 낮은 저점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뭐 검색을 해보고 이거 오르려면 5년은 걸리겠다 꺼버리는 종목 이런 종목을 사서 돈 번다면 여러분들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로 바닥이 없고 오르는 것만 결정되어 있는 유리한 위치. 사실 고점에서는 방향이 두 가지죠. 오르거나 내리거나. 프로핏과 리스크가 50%대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럼 50%는 그렇게 높은 확률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보세요. 케이크를 먹으면 50% 확률로 죽는다. 차라리 케이크를 손절하고 다른 음식을 먹더라도 50% 확률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저점에서는 방향이 거의 일방통행이에요. 뭐 더 떨어질 일이 없는 주식은 뭐 거의 조금 내리고 오르거나 아니면 아예 크게 오르거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오르는 방향으로 결정된 주식은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줍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 언젠가 오르겠지. 겨우 10%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났잖아 하면서 매일매일을 편안하게 주식 투자하면서 생기는 비용 중에서는 금전적 손실 말고도 시간과 심리적 비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심리적 비용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10년 내내 안 오르는 주식도 분명히 있고 오히려 떨어지는 주식도 있지만 정말 그렇다고 해도 주식 투자하면서 잃는 사람이 90%가 넘는 저 잔인한 시장에서 원금을 지켰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큰 이득이라고 생각해요. 로또도 아예 안 사는 사람들은 당첨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만약에 10년 뒤에 본전에 팔고 나간다고 해도 그 10년 동안 돈을 계좌 안에 그대로 넣어둔 것과 아무리 본전이라고 해도 투자라는 도전을 해본 거 그리고 그 10년 동안의 투자 경험 다음 투자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주식 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그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돈을 넣었고 내 계좌에 있는데 그리고 주주라는 말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 아니야? 맞아요. 개념은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주인인데 상전인데 왜 돈을 계속 잃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식시장의 자릿세만 빌린 거죠. 근본적으로 본인들은 주식시장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진짜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하우스를 연 사람이죠. 뭐 기관, 세력, 외국인 아니면 회사 오너들 많습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주제 뭐 드라마, 영화 많지 않습니까? 뭐 지구가 멸망하고 좀비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다 죽고 문명이 파괴되었습니다. 이 외딴 지역에서 집단 거주지로 한 신참이 왔는데 어떤 사람이 접근을 합니다. 내가 여길 소개시켜줄게. 너 가진 돈 있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람을 의심을 하지 않는 분이 있을까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주식을 하면 사람들이 사고 내용을 잃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고? 축하하고 잘 놀러왔어. 돈 가진 거 있어? 여기 하나 사볼래?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1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고? 축하하고 잘 놀러왔어. 이걸로 하나 사볼래? 빨리 자리에 앉아서 네 돈으로 우리 판돈을 불려줘. 여러분 사실 도박장 개념으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든 투자를 위한 개념으로 들어오든 우리는 타짜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들은 돈도 많고요. 이미 잔뼈도 굵습니다. 우린 아이디 막 만든 거고 저 사람들은 풀템이에요. 고인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밟아가면서 저기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우린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타짜를 이길 생각을 하질 마세요. 주식시장이 공정하다 이런 생각도 버리시고요. 세력이 주가 올릴 때 내가 잠깐 타가지고 조금만 먹고 나오면 되겠지. 이 사람들 개미가 몇 주씩 사고 파는지 체크합니다. 매일매일이요. 개미가 몇 명이나 있는지 몇 주나 있는지 우리는 귀찮아서 확인도 못하겠지만 이건 법적인 권리로 주주 명부를 확인하면 다 나오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이미 확인을 했을 겁니다. 매일매일 사고 파는 거 숫자로만 찍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아마 자전거를 할 겁니다. 거래량이 10만이라고 치고 자기들이 뭐 7만 정도 샀다가 팔았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빼면 나머지 3만이 개미가 사고 판 물량이고 자기들 물량을 빼면 개미들이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그 평단도 다 체크가 될 겁니다. 뭐 미수 신용으로 사면 모를 것 같죠? 당연히 잔고에 다 나오고요. 뭐 대한민국 전 국민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팔면 오르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사냥꾼들은 진짜로 너가 언제 팔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마치 4명이서 도박을 하는데 3명은 이미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3명은 서로 카드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한테 무슨 카드가 있는지 어느 정도 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돈의 주인일 뿐이지 이 시장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 주식시장에서 여러분은 당사자가 아니라 좋게 말해서 손님이지 3시간 뒤에 빤스만 남기고 쫓겨날 호구라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우니까 주식을 아예 안 했는데 이제 부동산도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고 주식밖에 답이 없다. 돈을 놀게 할 수는 없다.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타짜들에게서 돈을 조금이라도 먹으려면 같이 편하게 앉아서 가려고 하지 말고 바닥에 누워서 버텨라. 세력들과 같이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쳐서 개평 던져줄 때까지 버티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뭐 사람을 모아서 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좌석에 앉은 손님들은 뭐 세력이든 큰 손이든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차비를 냈고요. 근데 마치 화물을 꽉 채워야 출발하는 컨테이너처럼 처음 온 고객들은 장시간 대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급등 타이밍에 먹으려는 이 개미들, 이 사람들은 버스가 출발하기 직전에 기다리지도 않고 차비도 안 내고 하고 타려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걸 버스 기사가 좋게 보겠습니까? 강제로 뭐 창문으로 타려고 하면 그 사람들 떨어뜨려 버리고 다치든지 말든지 가버리는 게 정상이겠죠. 개미들은 뭐 자기들이 요리조리 민첩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하지만 저 세력들은 개미들에게 단 1원도 안 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세력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아니 우리는 저 매일매일 저 모니터를 6개씩 눈깔 빠지도록 보는데 너희들은 뭐 스마트폰 버튼 몇 개 만져가지고 우리랑 똑같이 먹겠다고? 쟤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열받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한 10시간 전에 버스기사도 도착하기 전에 이미 들어가서 버스 좌석도 아니고 그냥 바닥에 깔고 앉아 있으세요. 물론 차비도 안 냈고 초대받지도 않은 손님이지만 그냥 앉아서 버팁니다. 당연히 돈 내고 탑승한 손님들은 욕을 하겠죠. 돈도 없는 게 여기 앉아 있었다고 협박을 하고 공포감 조성하면서 빨리 내리라고 합니다. 개미들한테 주가를 떨구면서 팔라고 하는 건데 이걸 버티면 버스는 출발할 거고 야 지쳤다 이거 근성 너 대단하다 더러워서 같이 가준다.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가격에 뭐 주가를 더 떨고 공포를 유도하고 빨리 버스에서 내리라고 하는 거 이걸 버텨야 됩니다. 이거는 도박장으로 접근해도 그렇고 투자로 접근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뭐 투자의 관점으로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했는데도 뭐 한 10% 정도 별로 적은 손실은 아니지만 그걸로 몇 년을 끌더라고요. 가끔 뭐 내 가격을 알고 있다는 듯이 제 본전 가격까지 맞춰주다가 또 떨어지고 우연이라기엔 모든 개미들이 겪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저도 뭐 공포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결국 버텼고 결국 수익을 얻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 쟤들이랑 편하게 가려고 하면 안 되는구나. 결국 주가가 오른 기간은 뭐 3개월 정도 되고 나머지 기간은 2년 기다리기만 했는데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타이밍을 노리려고 하면 오히려 더 다치는구나. 쟤들이 지쳐서 얘다 개병이나 처먹어라 할 때까지 존버해야 되는구나. 결국 뭐 같은 버스를 타고 그 세력과 같이 출발하는 거지만 주식시장에서 뭐 정보력이나 자본력 이런 거에서 불리한 우리는 이 바닥에서 어쩔 수 없이 오래 기다려가지고 엔진과 바닥의 울퉁불퉁함을 엉덩이로 몸소 느끼면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을 벌려면은 편하게 벌 수가 없어요. 뭐 버스에서 오래 앉아있으면 결국은 출발하겠지. 이런 걸 잘못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곧 출발할 버스인지 아니면 영업이 끝나고 버스 기사도 내리고 이미 버스 차고지에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그 버스에서 기다리는 건지 저는 차고지로 들어가는 버스에 타는 개미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제가 뭐 주식에 대한 가치관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빚을 지지 마라. 아무리 적어도 내 돈으로 해라. 기왕 할 거면 큰 돈으로 해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뭐 없는 돈으로 해라.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주식하지 말고. 솔직히 이건 뻔합니다. 인터넷에 놔두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인터넷에 나오는 거 줄줄 읽는 거랑 제가 체험해서 느낀 거랑은 충분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주식은 심리라고 생각해요. 경제지표가 맞지 않는 주가의 움직임들.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이 있죠. 예측은 이미 불가능하니까 대응을 잘하라는 말입니다. 대응을 잘하는 방법은 심리적으로 강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들 머리로는 알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도 막상 손실이 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성을 놓습니다. 저명한 경제학자도 주식 예측이 틀린 이유가
크게 보면은 거시적으로 보면은 역시 주식은 우상향으로 예측이 가능하지만 단기로 보면 사람들의 심리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갑자기 적자가 나가지고 급하게 돈을 빼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돈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마치 뭐 양자역학에서 뭐 크게 보면은 움직임이 규칙적이지 단기로 보면 움직임이 예측 불가능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주식은 분명히 심리적으로 개미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에 낚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의 공포 유도, 개미 털기에도 대응을 해야겠지만 자기만의 내적 조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리적인 멘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잃어도 되는 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돼. 내가 투자해서 성공하면 좋고 실패하더라도 마음 편히 잊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잃어도 되는 돈이 자기의 주식에 대한 그릇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신의 주식시장에 대한 한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손실액 300만 원까지는 괜찮은데 500만 원 잃으면 밤잠 못 주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300만 원 이상 하면 안 돼요. 그 이상 투자하지 마세요. 딱 스트레스를 안 받는 최대치만 하십시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지 주식시장에서 무슨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똑바로 직시하고 판단할 때 그 보고 배우면서 더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빚을 지지 마라. 이런 빚 같은 것도 스트레스랑 더 빨리 팔고 싶어 하고 마음이 금방 흔들려요. 이 변수마저 차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돈으로 해야 된다는 거, 적어도 잃어도 빚질 일은 없겠다는 그런 심리적 안정감이고요. 그리고 기왕이면 큰 돈으로 하라. 어차피 받는 스트레스는 돈이 크나 적으나 똑같은 거니까 그걸 느낀 이후로는 저는 적은 돈으로 수익을 적게 먹느니 크게 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전재산 몰빵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잃어도 된다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최대치에서 넣는 게 좋아요. 심리적으로 강해져야 되는 거는 굳이 뭐 자기가 정신수련 이런 걸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불안한 조건을 지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스스로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스스로를 단련한다고 해도 뭐 뉴스거리나 주가, 폭락 이런 걸 보고 이 타자들이 우리를 직접 흔드는데 이거에 흔들리지 않는 분은 거의 없겠죠. 다음번에는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적어도 애들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알아야 속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사실 주식시장 제로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잃어야 제가 돈을 벌어요. 하지만 적어도 분들은 같이 돈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